지금 국민의힘 제1당 국회 제1당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현 주소입니다. 스케치입니다. 네, 김문수와 장당혁 2파전 전대 결선 간다. 이러한 주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그동안에 쭉 관심 있게 보고 있었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국민의힘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에 여러 가지 실망도 많이 하고 과연 저기에서 이게 희망의 싹이 돋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미래, 보수의 미래, 국민의힘의 미래를 다시 한번 건져낼 수 있을까? 또는 창안해낼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걱정도 많고 저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 답이 없다. 답이 없습니다. 이게 어떤 정당이 대중적 지지를 받고 인기를 얻고 또 소위 말해서 정치 여론조사나 이런 데에서 우세에 서고 또는 이것을 선거 국면에서는 또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는 데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저희 지론이기도 합니다만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혁신입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꼭 누굴 잘라낸다 마른다 이걸 떠나가지고 당의 기풍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 것이 할까? 어떻게 역동감 넘치게 할까? 어떻게 미래를 창안하고 비전을 제시할까? 국민에게. 이게 혁신입니다. 두 번째는 통합입니다. 통합. 사실은 최고의 혁신은 통합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붙어 있는 거죠. 혁신은 통합과 이게 사실은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게 디커플링 될 수가 없어요. 통합이라고 하는 결국 분열되지 않는 건데 그래서 하나된 힘을 갖고 선거에서 승리하는 게 최고의 혁신이죠. 국민의힘이 두 가지 다 없죠. 지금 혁신도 없고 통합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실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활용하는 겁니다. 어저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양당 지지율이요. 민주당이 39.9%로 나왔고요. 40% 아래로 떨어졌죠. 국민의힘은 36.7%, 4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8.5%포인트가 지난주에 비해서 떨어졌고요. 국민의힘은 6.4%포인트가 올라갔어요. 이게 웬일일까? 그러니까 두 정당의 지지율 차이가 3%포인트 정도밖에 안 납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제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한때 50% 대 17% 뭐 이런 식으로까지 약 3분의 1 정도로 잘해봤자 절반 정도도 안 됐던 그 여론조사, 양당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통합을 해서? 아니잖아요. 혁신을 해서?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죽서서 이재명 정권이 죽서서 이렇게 된 겁니다. 주식 양도세 논란 불러일으키고 사면 논란 불러일으키고 집중호우로 수도권 특히 저 인천 경기 서울의 일부 지역 박살이 났는데 국민 임명시계라고 해괴한 의뢰 그것도 뭐 반쪽 의뢰로 그쳤지만 극장 정치하고 있고 정청래 입법 독주 야당 무시 위헌정당 해선 얘기하고 있고 뭐 사람다운 정당 사람 같아야 뭐 악수를 하지 뭐 이러고 있으니 이런 것들이 극단적인 반발감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플러스 뭐가 있느냐? 전당대회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뭔가 움직이고 목소리를 내는구나. 혁신 통합의 모습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뭔가 그래도 에너지가 좀 생기기 시작하는구나. 이게 컨벤션 이펙트, 컨벤션 효과.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참 답이 없다. 지금도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답이 완전히 생긴 건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어쨌든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는 최소한 6개월 정도까지는 이게 보통 허니문 기간이라는 것도 있고요. 밀월 기간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권력 체제만큼 대통령의 권력 집중이라고 하는 거가 제도화되고 보장되는 것도 없습니다. 최소한 임기 1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언행이 최소한 연말까지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이다. 국민의힘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쉽게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별로 답도 없는 것 같고 국민의힘의 보수의 제거는 연말을 넘겨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당대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를 않았습니다. 환멸스러운 것도 있고요. 제가 이게 약간 좀 엇나간 얘기긴 하지만 환상이 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스일루전입니다.
프랑스어에서 유래된 표현으로는 disillusion이라고 하는데, illusion이라고 하는 게 illusion, 환상. dis는 이제 꺼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dis한다. 예. 그러니까 disillusion, 그럼 환멸이에요. 환상이 꺼지는 거예요. 예. 국민의힘에 대한 환상이 많이 꺼졌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19일, 3일 뒤면은 전당대회의 승자가 일단은 가려지게 됩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나눌 시점이 됐다. 그리고 어쨌든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과 나누게 된 거고요. 소극적으로는 조국의 사면, 적극적으로는 이제 컨벤션 효과,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국민의힘을 붐업시키고 있다고 하는 말씀 아울러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22일 국힘 새 대표 누가 선출될 것인가? 저는 여기서 결론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미 한 2주일 전부터 결선 투표로 갈 것이다. 국민의힘의 그 선거 룰을 보면, 경선 룰을 보면, 네, 그렇습니다. 이게 1차 4인 투표로 좁혀질 때까지는 이제 국민 50, 당원 50에 이제 퍼센티지를 해서 합산해서 거기서 이제 4인 후보를 가르고, 거기서 한 명을 뽑는 이제 결선에서는 당원 80%, 이제 국민 20%에서 8대2의 비율로 해서 그 승자를 가립니다. 그런데 과반 득표가 4명 중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 중에 상위 1, 2위 후보자를 다시 결선 투표를 보내서 이 사람에게 다시 당원 50, 국민 50, 5대5의 포션으로 해서 후보를, 최종적인 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22일 날이 그날입니다. 4인 후보 중에서, 즉 김문수, 장동혁, 안철수, 그리고 조경태, 이 4인 후보 중에서 어떤 후보가 과반을 해서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될 것인지, 아니면 과반 득표가 생기지 않아서 두 사람을 다시 결선 투표를 보낼 것인지 겨뤄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전당대회는 결선 투표로 갈 확률이 지금으로서는 99%다. 딱 하나의 변수가 있다. 뭐냐? 바로 안철수와 조경태의 단일화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희한한 것이, 지금 김문수와 장동혁은 소위 반탄 후보입니다. 탄핵 반대 후보예요. 그렇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잘못됐어 라고 둘 다 얘기합니다. 계엄 잘했다고 얘기한 사람 없어요. 지금 계엄은 계몽령이다 얘기한 사람 둘 중에는 없어요. 예, 그냥 전환길이나 윤석열 변호인 일부, 또는 태극기 광화문의 윤호견 세력 일부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주 극단적인 소수고요. 계엄 다 반대하는 후보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당 1호 배출한 1호 당원 대통령을 탄핵으로까지 몰고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반대했던 거예요. 예. 소위 위법의 중대성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심대하냐? 그 소위 그 헌법과 법률의 무력화를 실제로 행했느냐? 아니, 헌법기관에 있어서의 이제 헌법적인 그 국가기관의 무력화를 실제로 행했느냐? 아니다. 근데 왜 탄핵까지 가느냐? 내란이냐? 아직 재판도 안 했는데 무슨 내란이야? 이런 것들이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 반탄 후보인 거예요. 장동혁과 김문수. 반면에 탄핵 찬성 후보가 또 두 사람 있는 거죠. 안철수와 조경태. 야, 무슨 소리야. 그 국민을 그렇게 놀라게 했고, 어쨌든 지금 내란 특검 지금 작동하고 있고, 지금 결국은 이게 내란이 아니겠어? 법률과 헌법을 심하게 위반했잖아. 탄핵 찬성했어. 그래서 찬탄 후보. 근데 이 찬탄 후보 조경태와 안철수가 후보 단일화를 하면 혹시 가능성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조경태, 안철수 둘 다 간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안철수 2011년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때 압도적인 그 지지를, 국민적 여론조사상 지지를 받으면서 한 자리 지지수를 박원순에게 후보에게 몰아주고 자기는 떠났죠. 그다음에 2012년도 민주당이 문재인 후보와 또 결합해가지고 후보 단일화 한다 만다 하다가 결국은 조건없는 단일화 선언하고 또 후를 떠났어요. 그게 또 한 번에 철수. 2012년도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대선 때 또 나갔다가 이번에 또 윤석열 후보 단일화 또 가서 찬성. 어떤 14년 동안의 정치 역정을 거치면서 당대표도 여러 번 했고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안철수. 근데 안철수가 이번에 또 철수를 한다? 그러면 아마 이번 국회의원 임기 3년 남았는데
3년 후에 그냥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정치 무대를 떠나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안철수 의원의 심리 상태를 좀 압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단일에 응하지 않습니다. 조경태, 이 사람 또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현역 6선인데 현역 지금 22대 국회 최다선입니다. 주호영, 추미애, 그리고 조정식 의원, 그래서 이 네 사람이 현역 최다선인데 이 사람이 1990년대 초반에 초중반에 노무현을 돕는 이제 자원봉사로 정치를 시작을 했어요. 이게 그때가 20대입니다. 이 사람이 68년생인가? 68년생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 지금 우리 나이 57세. 그러니까 90년대 초중반이면 20대 중반대 중후반에 노무현 의원 캠프에서 노무현을 도왔습니다. 노무현 키드예요. 친노, 원조 친노죠. 그리고 1996년에 출마를 했다가 낙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획 15대 낙선했고, 그리고 2000년에 16대 총선이었는데 그때 노무현 그 세력과 함께 저쪽으로 갑니다. 저기 그 일부 세력과 함께 한나라당에 입당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DJ와 담을 쌓고 김대중과 담을 쌓고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에 입당해서 한나라당에서 다시 공천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래서 다시 또 떨어져 나와가지고 부산에서 독자 출마를 해서 거기서 3위로 또 낙선을 합니다. 이런 아픔이 좀 있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정치를 하고 출마를 하고 계속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민주당에 입당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2004년도에 10대 총선에 출마를 해서 부산 사학업에 출마를 해서 거기서 당선을 하고 17, 18, 19대까지 3선 내리 민주당 소속 의원을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정권과 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2016년도에 떨어져 나와서 거기서 탈당을 하고, 2016년도에 20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 보수정당에 입당을 해서 거기서 또 당선이 되고, 그리고 21대, 22대까지 또 3대를 해서 6선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게 간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두 사람이 후보 단일화를 하는 거는 정말 물과 기름이 섞이는 것처럼 그냥 어려운 일이다. 특히 안철수 의원은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난 안 하겠다 하고 있고요, 지금. 나는 원래 여론조사보다 표가 한 10%포인트 정도 더 나오는 사람이야. 내가 결선 투표까지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0.1%의 가능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100% 이번 결선 투표를 가는 두 사람은 김문수와 장동혁일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 김문수 46%, 장동혁 21%, 안철수와 조경태 각각 9%에서 합해서 18% 나왔습니다. 두 사람 합해도 장동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건 국민의힘 지지층 선호도인데, 이 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보다도 더 강한 확실한 선명한 이 말하자면 이제 진영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정치 관여층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80%의 포션을 갖고 있는 구조에서 아마 김문수와 장동혁 쪽으로 더 표가 쏠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선 투표는 내 좋다 싫다를 떠나서 김문수와 장동혁 양자 대결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될 때 지금 TK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상찮은 변화, 그리고 소위 진성당원, 책임당원 일부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미묘한 움직임들을 감안해 볼 때 장동혁의 선전이 점쳐지기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허민의 뉴스쇼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다음 주 여러분 모실 때까지 건강하시고 안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